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AI 도구로 완성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트 실습 16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캠퍼스는 누구나 손쉽게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가드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을 온라인에서 제작, 편집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도구입니다. 미리 캠퍼스는 16차 시와 17차 시, 2차 시에 관해서 설명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미리 캠퍼스의 개념과 주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템플릿과 AI 도구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리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AI 기반 시각 자료를 생성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학습 내용입니다. 미리 캠퍼스의 기본 개념과 대표 기능들을 학습해 보고요. 템플릿을 활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디자인을 제작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AI 기능인 미리클과 AI 보이스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캠퍼스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프레젠테이션이나 카드뉴스, 포스터, 영상 등을 제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디자인 경험이 많지 않아도 다양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고요. 미리 캠퍼스의 장점입니다.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 포스터, 발표 자료 등 굉장히 다양하고 쉬운 사용성인데요. 실제로 템플릿이 유료나 무료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공모전, 발표 자료 등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어떤 명함이라든가 포스터, 그 다음 홍보 자료 등도 이런 무료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자동화 기능이 들어가서 카드 뉴스와 같은 것을 자동으로 영상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자막 생성이나 배경음악 삽입 등 좋은 기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다른 인공지능 툴과 마찬가지로 협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구글 문서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어서 팀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실습할 수 있는 대표 기능은 기초의 무료 템플릿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텍스트나 이미지를 수정해서 카드뉴스를 완성해 보거나 카드뉴스를 바로 영상으로 변환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템플릿 활용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나 상세 페이지, 카드뉴스, 동영상,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과 같이 해당하는 사이즈에 맞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로, 세로 비율이나 크기를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템플릿을 활용하면 3분 만에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기 템플릿 부분에 보시면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작성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예시 한글 파일을 프레젠테이션 안쪽에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은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무료 템플릿이 있고요. 발표라든가 수업, 포트폴리오, 보고서 등 형식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으니 찾아서 전문성을 강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캠퍼스는 다양한 컨텐츠 유형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디자인 툴을 넘어서 브랜딩이나 홍보, 영상 컨텐츠까지 폭넓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 메타플레이스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로고를 만들거나 또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인공지능 AI 카드, 프린트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간단한 형식으로 로고와 주소를 넣어서 명함이라든가 또는 홍보물 영문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이썬 교재의 겉 표지 또는 홍보물 그리고 상세 페이지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것은 바로 형식에 맞추어 프린트도 가능하고요. 소량의 제작물을 할 수 있는 사이트와 연결되어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작은 인쇄물을 출력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리클이라는 부분인데요. 미리 캔버스와 미라클인 기적의 이름을 결합한 이름입니다. 미리 캠퍼스가 AI를 탑재해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로 내놓았는데요. 2025년 4월에 국내외 동시에 정식 출시가 되었고요. 굉장히 많은 글로벌 사용자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인공지능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주제와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면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페이지 구성과 디자인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수나 템플릿 스타일, 레이아웃 등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PDF나 PPTX 등 다운로드와 링크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PPTX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편집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문서로 내보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I 라이팅 같은 경우는 짧은 키워드나 문장만으로 완성도 높은 글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거기에 맞는 발표 자료나 설명 문구 작성이 가능합니다. AI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데요. 저희는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와 같은 엔진을 이용해서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도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미리클 안에서도 고화질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이미지 편집에서 배경 제거와 같은 것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화질을 개선하거나 인물, 사물 이렇게 정밀하게 분리하는 기능들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클 예시를 한번 보면서 사이트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캔버스 홈페이지로 올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로그인 부분을 가지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도 굉장히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부분은 스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프로 버전을 1개월간 무료 체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료를 좀 사용해 보실 분들은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나 내 드라이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명함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명함을 만들 때는 왼쪽에서처럼 템플릿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명함으로 검색을 하면 로고라든가 또는 색상 그리고 글씨 크기 그리고 이미지 등 여러 가지 명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0 by 54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쇄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좌우 위아래를 2mm씩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94와 54로 해서 실제 절단되는 인쇄물을 하기 위해서는 좌우에 여백을 좀 두고 명암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나 또는 배경을 직접 넣지 않고요. 플러스 같은 부분을 눌러서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명함 부분의 템플릿을 보시고요. 여기 왕관 표시가 있는 것은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무료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X표를 누르면 다시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실제 안쪽의 내용을 봤을 때 나는 이러한 부분의 구조와 디자인을 사용을 하겠다 했을 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사이즈 크기가 맞지 않으면 채우기나 맞추기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텍스트 부분이라든가 위치 그리고 글꼴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텍스트 부분을 해서 넣는 것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또는 예쁜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되어 있는 곳에서 붙여와서 내 번호만 바꾼다던가 이메일 주소만 바꾸고 로고 부분을 삭제하고 로고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로고의 이미지가 필요로 한 경우가 있다면요. 해당하는 글씨 부분을 지우시고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고가 바로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러한 로고 같은 경우는 PNG 화면으로 파일로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배경 같은 부분도 뒤쪽에 배경이 없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고 부분도 갖다가 놓고 자, 이름도 텍스트를 그대로 글꼴을 사용을 하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를 눌렀을 때 왼쪽에 속성의 정렬이라든가 또는 글꼴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누르고 외곽선 그리고 글자의 색상 부분 이런 것들도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UI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명암 같은 것을 아주 간단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내용들을 이제 여기 윤곽선 쪽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멀티로 그룹 형태로 같이 움직이게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암이 모두 만들어졌다면 여기 이렇게 저는 명암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JPG 인쇄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PNG라든가 또는 PDF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JPG나 PNG로 저장을 해서 명암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인쇄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전문 디자이너와 인쇄소에 맡겼어야 했지만 지금 명함과 같은 이러한 출판물 또는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인쇄물 제작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명함을 선택을 해서 인쇄를 할 예정이고요. 명함 제작에서도 심플 명함이나 프리미엄 명함, 재질 명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명함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기본 명함의 가이드를 적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직접 내가 명암을 출력을 했을 때의 상태가 보이고요. 용지를 선택을 하고, 네, 아트지나 스노우지 여러 가지 용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보시면 90과 50 사이즈의 명암이 보통인데요. 좌우 여기 2mm, 위아래 2mm씩 컸기 때문에 94에서 54mm, 즉 미리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인쇄물은 좌우에 2mm씩 모두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쇄를 했을 때 양면이나 단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매수도 굉장히 200매처럼 작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해 놓았는데요. 모든 페이지를 삭제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만 선택해서 명암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옵션으로 만들면 미리캠퍼스와 연계된 출판 사이트로 갈 수가 있겠고요. 택배로 간단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명함뿐만 아니라 포스터, 엑스배너, 현수막과 같은 여러 다양한 문서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미리캠퍼스에서 간단히 기본 명함 제작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위쪽에 보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저장한 다음에 템플릿이나 워크스페이스로 움직여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바를 누르시고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는 부분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새 디자인을 만들거나 사본 다른 내용의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한번 가시고요. 아까 왼쪽에 있는 사이트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클 AI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디자인을 잘하는 AI 미리클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추석 선물의 AI 이미지라든가 또는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을 해라 또는 아이콘 만들어 보세요 라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인물 사진은 첨부하고 원하는 스타일로 설명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저는 한번 이미지를 넣어서 로고를 만드는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나 CI 등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요로고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하나 넣었고요. 그냥 아무 프롬프트도 넣지 않고 생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는데 미리클이 제안하는 인공지능 로고 부분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진행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로딩이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글자와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생성형 AI에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궁금해서 그냥 생성해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금속 재질의 어떤 색깔의 또는 이미지를 어떤 스타일로 사이즈와 글씨는 이렇게 넣어줘 하고 만들면 해당하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PNG 파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 만들어진 AI 보이스나 3D 재질 만들기 등이 있는데요. 한번 AI 보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보이스로 했을 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 광고나 성숙한 아나운서 또는 당당한 영혼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결과물을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아이콘이 있는데, 자, 여기를 결과물을 한번, 네,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결과물 묘사 부분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시처럼 오늘의 간단 사자성어, 고진감래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예시 사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빛났으니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드세요. 좋은 꿈 꾸세요. 라는 마지막 마무리 멘트처럼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남은 크레딧은 120으로 되어 있고요. 내일 다시 200 크레딧이 충전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했고요. 확인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저희가 그 아이콘 만든 것이 보이고요. 제가 생성을 하다가 취소한 거고, 그리고 지금 AI 보이스를 했더니 또 위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I 보이스고 성숙한 아나운서 현주의 목소리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빛났으니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드세요. 좋은 꿈 꾸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의 영상보다는 약간 음이 거칠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정한 유치원 선생님 체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은 멘트를 가지고 생성 눌러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을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 주셔도 되고 X표 일단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빛났으니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드세요. 좋은 꿈 꾸세요. 자,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I 보이스가 미리 캔버스에서 새롭게 해놓았는데요. 퀄리티 부분은 조금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클 부분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워크스페이스로 바로 이동해서 갈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에 내 드라이브가 있고요.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포스터나 프레젠테이션 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웹포스터의 세로형이라든가 카드뉴스 또는 유튜브의 썸네일, 채널 아트, 쇼츠 같은 부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는 일반 명함의 가로용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자, 교환에서처럼 여기 아래쪽에 추천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내용 중에서도 사업계획이나 경영, 보고서 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무료 템플릿을 찾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는 곳에서는 유료 템플릿을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요 중에서 저는 이렇게 최근 사용을 이렇게 하나 해보았습니다. 총 슬라이드 부분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새로 슬라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하시면 바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딱 맞는 페이지를 찾아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이렇게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는 휠 마우스로 움직여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텍스트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캠퍼스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미리캔버스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해서 손쉽게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기능의 메뉴들을 살펴보았고요. 특히 AI 기능을 활용해서 시각 자료와 보이스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16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